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큰 그림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요, 맞벌이 부부들 참 부럽다라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가정의 절반 가까이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은근히 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토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돈 관리에 구멍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오늘 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돈도 많이 모으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맞벌이를 하면서 눈앞에 생기는 월간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 거의 없었지만 96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31.5%로 비약적으로 높아졌고요. 2015년 하반기에는 43.9%, 2017년 하반기에는 44.6%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와, 정말 많아졌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어머니들이 꼭 기다리셔가지고 친구들 뭐 저녁 때 되면은 집에 나와서 아무개야 빨리 밥 먹어라 했던 게 일상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맞벌이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지금 사회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장인 중에 보게 되면은 10중 8구는 결혼 후에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맞벌이가 이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맞벌이 부부의 맞벌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관점에서의 단점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벌이 부부가 가지는 이 단점을 극복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부를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 대비 월 흑자 규모는 작은 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표는요. 자,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의 월 평균 가계 수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맞벌이 부부의 2016년 1분기 기준 월 평균 소득은 592만원, 그리고 외벌이, 비맞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377만원의 월 평균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월 평균 지출은 이 맞벌이 가정이 비맞벌이에 비해서 훨씬 높은 432만 원을 만들므로써 월 흑자액이 생각보다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뭐 생각 외로 아주 엄청나게 소득이 흑자폭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맞벌이를 하면은 저 외벌이에 비해서 증가폭이 더 크게 월 흑자액이 증가되어야 될 텐데, 자, 이 비맞벌이 가정에 비해서 120만 원 정도 월 증가한 것에 비해서, 자, 이 월 흑자액은 대략 한 80만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른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문제는 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잠재적인 약점, 재테크 관점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이 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예,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 2000년대에 하버드대 파산법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가 펴낸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에 예,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맞벌이의 파산 확률이 파산 확률 예, 외벌이에 비해서 70%가 더 높다고 합니다. 파산율이 외벌이에 비해서 7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70년대 외벌이 가정에서의 수입의 55%를 고정 지출로, 고정 비용으로 지출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자, 맞벌이 가정의 수입의 80%가 고정 비용으로 예, 지출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미국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은연중에 가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맞벌이 가구의 함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맞벌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함정은 만약의 상황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도 소비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소득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소비 수준에서 한쪽이 맞벌이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잠시 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한쪽에서만 발생됐을 때 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늘어난 소비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가계 수지가 적자가 발생하고 앞서 미국 사례처럼 심한 경우에는 파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보다도 또 재테크에서 더 큰 문제는요, 바로 돈 관리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체가 있을 때, 경제권을 가진 주체가 있을 때 그 주체가 기준을 가지고 재테크를 이어간다면 최소한 과도한 소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고 지키는 과정에서는 이제 집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돈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분산되어 있구나, 부부 각각으로 따라 떨어져 있거나 아예 책임을 서로에게 회피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가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도 돈 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게 되면서 적자 가계 계정으로 빠질 수가 있겠고요. 자, 흑자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컨트롤 타워가 없게 되면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자, 결국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행에만 안전한 투자 대상에만 묵혀두고 제대로 된 돈 관리, 모으고 불리는 요 두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맞벌이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요, 자, 몇 가지 부부 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공통 목표를 설정하시고 대화를 자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여성가족부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부부 중 3분의 2가 하루의 대화 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와, 1시간도 안 된다.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부부간에 의리로 산다고 그런 농담이 있는데, 1시간 정도면 친구나 직장 동료보다도 더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 중에서도 대화를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30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30%, 거의 이 중에서도 또 3분의 1 수준 아닙니까?
와,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납니다. 거의 뭐 10가구 중 한두 가구는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맞벌이 가구에서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현실적으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자, 적어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월 소득이나 지출 구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의견이 달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돈을 지출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부부 간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미리미리 좀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대화를 위해서 자, 부부 공통 간의 재테크 목표를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자, 뭐 요즘 뭐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 분은 집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 목표를 세우셔도 되고, 또는 뭐 잉여 현금이 있다. 그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실 땐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이제 세미나를 제가 열어보면은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부부간에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공통적인 재테크 목표를 세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구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재테크 목표는 집집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부부가 같이 세운다면요. 자, 모으고 불리고 지키기 위한 재테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 맞벌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단점도 크게 우리가 최대한 약점을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양쪽이 버니까 더 빨리 모으고 그 더 빨리 모은 돈으로 더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어떠한 의지와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부간의 공통된 목표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시다 보면요. 자, 제대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제대로 불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을 서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 우리 애청자님들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주말에 저희 재토크와 함께 좋은 재테크 기준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